네, 보신 것처럼 정부가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거나 다녀간 병원 이름을 공개하고 후속 대책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과연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메르스 공포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왔거나 다녀간 병원의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정보 공개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이제 바꿔서 오늘 발표를 한 것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정보 공개는 이제 노출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노출 관리가 되지 않는 분들 중에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일단 노출자 관리에 실패한다는 걸 의미하고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국민 스스로 자기가 그 위험 기간에 그 병원을 갔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이제 증상이 있는 경우에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 조치입니다. 네. 네. 감염이 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불가피하게 됐다라고 정부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병원들과 또 의료진 그리고 거쳐간 환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사실은 이제 몇몇 병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가 존재하지 않고 병원 기능이 다 복귀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경유한 병원들, 특히 또 몇몇 응급실이 노출된 병원들 같은 경우는 이미 병원 기능이 복귀가 됐고 환자가 있더라도 이미 음압격리실에 있거나 아니면 아예 환자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병원들 자체에서 원래 치료를 받으시던 분들이 그런 병원을 이용하지 않거나 하는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고 또한 아직도 환자가 남아있는 일부 병원들 같은 경우는 이미 차단 조치가 일어나서 일반인 진료가 거의 일어나지 않게 돼 있는 병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료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병원들은 본인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치료나 이런 것들을 연기하실 필요 없고 충분하게 치료 받으셔도 됩니다. 네. 네, 이 확진자가 64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도 5명이 됐습니다. 글쎄요, 이 최대 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여전히 환자 발생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부 병원들에서 계속 발열 증상을 나타내는 노출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며칠간 이상은 계속 환자들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환자 발생 수는 늘고 있지만 환자들이 병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방비로 입원하는 환자들은 많이 줄었고 그렇게 돼서 병원이 다시 노출자를 발생하는 경우는 주말 사이에는 아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새로운 병원들이 노출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새로운 병원들이 환자가 입원하면서 이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상황들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어느 시점 지나서 환자 수가 줄어들 거라 예상은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앞서서 삼성서울병원에서 브리핑이 있었는데 3차 감염자 7명을 포함해서 이 병원에서 총 17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3차 감염자가 집중돼 있고요. 또 이 병원에서 환자들도 많이 발생하는 이유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응급실에 대부분 노출된 분들이 지금 3차 발병을 했었는데요. 네네. 응급실 자체가 특히 대학병원 응급실은 환자들이 아주 많은 환자들이 몰려들고 그러면서 환자가 적체되고 또한 환자가 입원 처리가 안 되면서 입원에 있어서 노출을 시키게 원인이 되는 환자들도 이제 병실이 바로 안 나서 입원이 적체되면서 응급실에 오는 많은 사람에게 노출을 시키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3차 병원의 응급실로 환자들이 쏠리는 문제로 인해서 환자의 발생 범위가 넓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든 응급실이었기 때문에 감염자가 느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 병원에 대해서 전면 폐쇄를 해야 된다라든지 보다 강력한 대응책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삼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현재 환자가 응급실에 있지도 않을 뿐더러 환자가 지나간 지가 벌써 열흘이 넘어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조치는 전혀 의미가 없는 조치고요. 오히려 그런 대형 병원들이 이제 의료진들의 잠복 기간이 끝나면 이런 메르스 환자의 치료에 빨리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줘야 일단은 환자들이 치료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병원 기능이 오히려 정상화가 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지금 위기 대응 단계가 주의 단계인데요. 경계로 격상시킬 필요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
단계는 주의지만 하고 있는 행동은 경계보다도 더한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경계 단계를 지정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예산이라든지 인력들을 이제 좀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경계 단계 선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될 시기입니다. 네. 또 최경환 총리 대행이 모두 의료기관에서 감염된 사례들이다. 지역사회는 전파되지 않고 있어도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발병자들이 늘어나고 누출자들이 늘어나면서 누출자 중에서 발병자들이 만약에 늘어나게 된다면 그중에 일부 환자들의 진단이 늦어지면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발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에 이 메르스가 지역사회 내에서 확산될 정도로 바이러스가 전파가 빠르진 않기 때문에 일부 몇 명의 환자가 진단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환자들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그런 패턴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메르스는 비말 감염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환자로부터 나온 침방으로 호흡기로 흡입을 하면 걸린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공기로도 전파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하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될까요? 예, 지금 역학조사 단계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역학조사의 일부 결과들을 보면 일단 환자의 기침이나 이런 것들이 그 공기 쪽으로 해서 날아갔다기보다는 환자가 지나간 곳에 환자가 그 기침을 하거나 만졌던 부위에 바이러스들이 오염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은 형태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공기매개의 가능성은 떨어지고 만약에 공기매개였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환자가 발생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환자 발생 상황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메르스 확진에 대한 권한을 질병관리본부가 독점적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판단이 늦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한동안 좀 늦었던 적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외부 수탁기관의 1차 검사에 대한 부분들은 미탁이 돼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직까지 손선이 있어서 1차 검사 양성이더라도 확진자에 준해서 조치가 돼야 되는데 일부 의료기관이나 보건 당국에서 확진까지 나와야 조치를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 저희가 엄중하게 좀 항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1차 양성자들을 확진자에 준해서라도 조치를 시작하면 네. 그런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가 늦어지더라도 환자 관리가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학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요구 중입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